안녕하세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그리운 고국 땅을 밟으셨군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이 방문이 어쩌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만 65세 이상 재계동포로서 한국 복수국적 취득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보셨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태산위사 행정사 사무소라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을 활용해서 복수국적 신청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핵심 질문은 이거죠. 1.5개월에서 2개월 남짓한 체류 기간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하다. 심지어 아주 체계적으로 초기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바로 들여다보죠. 이 1.5개월에서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원스톱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3단계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요. 1단계는 바로 국적 상실 신고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요? 네, 이게 모든 절차의 가장 첫 단추이죠. 절대 건너뛸 수 없는 필수 과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적을 회복하려면 일단 공식적으로 상실했다는 기록부터 남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이걸 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단계를 마치면 다음은 뭔가요? 끝 거소증 발급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처리되면 그걸 근거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을 얻고 또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소증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잠깐만요. 그 거소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신분증 중 하나가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 거소증이 사실상 한국에서의 모든 금융거래나 행정활동의 마스터키거든요. 마스터키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다거나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이 거소증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외국 여권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일종의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한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실질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남았겠군요? 맞아요.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인 국적 회복 신청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로 과거를 정리하고 거소증으로 현재 신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드디어 복수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공식 신청서를 접수하는 거죠. 이 3단계를 모두 마치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다시 거주하시는 국가,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딱 이 3단계까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신청자는 다시 돌아가서 평소처럼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와, 계속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최종 허가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이고 한국에 발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업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초기 절차를 마치고 다시 출국했다고 상상해 볼게요. 뭐랄까, 이번 방문 때 씨앗을 잘 심어놓고 돌아간 셈인데 그 씨앗이 자라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 기다림의 과정이 중요하죠. 자료에 나온 전체 타임라인을 보면 국적회복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법무부에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9개월에서 10개월이라 꽤 긴 시간이네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해외 체류가 자유롭다는 점은 확실한 거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자료는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국에 있을 필요 없이 원래 살던 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허가 통보를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최종 마무리를 위한 두 번째 방문이 필요합니다. 아, 한 번 더 와야 하는군요. 네, 허가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약 2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의 최종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2단계까지 모두 마치면 비로소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쥔 완벽한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총 2번의 방문으로 완성되는 프로젝트군요. 첫 방문 때 한두 달 동안 초기 3단계를 완벽하게 세팅하고 한 10개월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다시 와서 2달간 최종 마무리를 한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방문 시점은 심사 결과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이 절차들을 들어보니 굉장히 체계적이긴 한데 동시에 아주 복잡하고 서류 하나라도 잘못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내주신 태산 비자 자료는 당연히 우리를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주장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대행 서비스는 비용이 들잖아요. 아주 꼼꼼하고 부지런한 분이라면 시간을 좀 들여서 혼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과 맞닿아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료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3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가 바로 시간 단축, 즉 시행착오의 제거입니다. 시행착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개인이 직접 진행하다가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특정 문구가 빠져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아주 흔하대요. 아, 최악의 경우는 아예 반려 처분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계획에 없던 체류기간 연장은 기본이고 심하면 다음 방문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혼자 진행하시던 분이 서류 하나를 잘못 준비해서 미국과 한국을 2번이나 더 왕복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아, 그러니까 대행 수수료는 그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장점인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자료의 주장은 이겁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숙박비, 생활비 등 수십만 원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렇죠. 태산비자 같은 전문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가장 빠른 예약을 잡고 최적의 동선을 설계해서 불필요한 체류기간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는 거죠. 아,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짜준다는 거군요. 네. 즉, 계획된 대행 수수료를 통해 통제 불가능한 추가 비용을 막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이 견우엔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장점은 뭔가요? 세 번째 장점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이요? 자료에서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무부의 심사를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격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아무나 행정사 간판 걸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국가가 그 전문성을 공인했다는 증표이자 모든 과정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신뢰의 증표인 셈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맡기는 일인 만큼 검증된 곳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마침 지금이 설 연휴 기간이잖아요. 지금 바로 연락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자료를 보면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명절을 맞아 고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분들의 그 귀한 시간을 위해서 설 연휴 기간에도 상담 창구를 평일과 똑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연휴에도요?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면 가장 좋을까요? 당장 통화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테고요. 상황에 맞게 여러 채널을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우선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건 전화 상담이겠죠. 번호가 010-9052-1083입니다. 010-9052-1083. 네, 그리고 만약 전화 통화가 좀 부담스럽거나 나중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상담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카오톡 아이디 태산 비사를 검색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태산 비사, 전부 영어 소문자로요. 네, 맞습니다.
TASANVISA. 이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혹시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가 있는데 이게 유효한 건지 미리 확인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메일이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메일 상담도 제공하는데요. 주소는 태산비사@gmail.com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본인의 한국 도착일과 출국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그 기간 안에 초기 3단계 절차를 마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바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요. 아, 그게 이번 방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되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시라면 이번 설 명절 고국 방문이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시간을 넘어 복수국적 취득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특히 보내주신 태산 비자의 자료에 따르면 약 1.5개월에서 2개월의 단기 체류만으로도 국적 상실 신고,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그리고 국적 회복 신청이라는 핵심 초기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시간과 비용, 또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이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분명 혼자서 헤쳐나가기엔 벅찬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분석한 자료는 이걸 막막하고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좋은 표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시작하려는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잠시 서류나 절차는 잊어보시고요. 만약 성공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신다면 그 새로운 신분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거나 부동산 거래를 편리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요. 어쩌면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손주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더 깊이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 즐겁고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이 길고 의미 있는 여정을 지치지 않고 완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